그리고 면적이 88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해서 상하 모두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내용을 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이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질의외신 층수 산정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법령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여러 가지 제반 법령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법령을 해석할 때에 애매한 부분을 건축법 질의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 법령을 해석할 때 또 실무를 할 때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국토교통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국민민원실에 여러분이 질의외신을 하면은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층수 산정에 관련된 건축법 질의외신을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두 개의 질의외신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점 내부를 상하로 구분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 부분을 층수 증가로 볼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필로티 층을 층수 산정에 포함을 시키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층수 산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무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 질의외신 층수 산정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근린 생활시설인 음식점, 바닥 면적이 151제곱미터, 층고가 5.7m, 상당히 좀 층고가 높은 그런 층인 것 같습니다. 자, 층고가 5.7m고요. 그 내부를 무단 증축을 했습니다. 자, 높이가 2.1m, 그리고 면적이 88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해서 상하 모두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내용을 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건교부 건축과 2005년 2월 1일 질의외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층수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법령을 보면은 층수 제한이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층수가 20층이었다가 갑자기 21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제재가 또 강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종 근린 생활시설의 음식점 내부를 무단 증축해가지고 불법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해당 건축물이 한계층이 늘어났느냐, 증가했느냐, 이 부분을 좀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층고가 5.7m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입주자가 들어와서 무단 증축을 하게 된 경우에는 건물주가 책임지는 부분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신 내용인데요. 회신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9호에 따라서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층수로 건축물을 층수로 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층수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층수가 있는데 어떤 층에서는 복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내용이 되겠는데, 방금 질문한 것처럼 음식점을 무단 증축해서 복층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층수를 산정할 때 다락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다락의 개념은 평지분 같은 경우는 1.5m입니다. 평지분은 1.5m다. 그래서 이렇게 복층으로 사용을 할 때에 1.5m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다락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좀 준용을 해서 층수의 산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서 질문한 것처럼 2.1m, 즉 상당히 높은 그런 복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층수에 산입을 하고 또 특히 영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납 공간이나 창고가 아니고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히 층수로 산정하고요. 불법 건축물로 등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락의 개념 같은 경우는 평지 부분 1.5m.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수납 공간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실 다락의 개념과 일반 복층의 개념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복층을 사용하게 되면은 층수에 빠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복층을 사용하는 경우는 층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리외신으로 좀 전달하고요. 자, 이렇게 층수가 늘어날 경우에 건물 전체의 층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다른 법령 적용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부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리외신을 마치고 두 번째 지리외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리외신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리 내용을 보시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 다세대 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위 4층 이하의 건축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1층 필로티 부분이 층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나와 있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로 건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일 경우에 그 1층 필로티 부분을 이 4층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면제될 수는 없느냐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19년 5월 24일 날 질의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답변을 보면서 또 국토계획법에서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430 2008년 1월 18일 좀 문제가 됐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까지 나왔다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법령 해석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직접 법령 해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이 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뭡니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규정, 즉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필로티 구조의 그 층도 이 층수에 포함을 시켜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 그 위에 3개 층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총 층수 산정할 때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에 1층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 층수에는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2019년에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법제처 법령 해석과도 관련이 돼 있고 2019년에 지리외신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예외 조항을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자, 예외 조항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 건축 심의를 통해 가지고 5층까지 가능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층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상가라든가 비주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요.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 내용을 볼 때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를 볼 때에 공동주택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그리고 주택법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있죠.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만 허용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의 소형주택,
예전 원룸형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죠. 소형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딱 두 가지만 예외 조항을 해주는 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건축 심의를 받아서 5층까지 지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예외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층까지 가능한데 그 세부적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특별히 또 맞춰야 되는 설계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설계 조건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법이죠. 모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즉 4층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4층 이하. 단주택법 시행령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예외 조항이 나와 있죠. 자, 예외 조항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단지형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만 층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층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1층은 필로티, 그 위에 4개 층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총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자, 그러니까 단지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층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이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면 주택 외의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뭐 지자체 특별 조례로 따라서 4층 이하의 범위입니다. 4층 이하의 범위로 해서 또 규정을 더 강하게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만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층수 제한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 조건 1층을 주차장으로 또 필로티 구조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조금 다른 설계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별로 건축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만 건축 허가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층수 산정에 관련된 지리외신을 여러분에게 2개를 좀 소개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지리외신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